저는 강용수라고 합니다. 올해 63세고요. 아들 윤철이와 딸 윤미, 이렇게 두 자녀를 뒀습니다. 윤미는 재력 있는 남자를 만나 시집을 잘 가서 걱정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37살 된 아들 윤철이죠. 대학교를 중퇴하고 몇 년 전부터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모아둔 돈이 거의 없어요. 그런 아들이 얼마 전 결혼한다며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사실 윤철이가 대학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책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학교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한숨만 나왔죠. 고등학교 때도 겨우겨우 졸업장을 받았는데 대학은 1년도 채 다니지 않고 그만뒀어요. 그때 아들과 크게 다퉜던 기억이 납니다. 야, 이 녀석아, 너 미쳤니? 대학을 어떻게 그만둬?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적성에 안 맞아요. 윤철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적성. 세상에 공부가 적성인 사람이 어디 있냐? 다들 힘들어도 참고 하는 거야. 저는 화가 나서 계속 소리쳤어요. 한참을 고함치고 싸웠지만 결국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했죠. 그날 밤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해야 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밤새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후로 윤철이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어요. 편의점, 주유소, 택배 상하차.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죠. 처음에는 젊었을 때 이것저것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돈은 모이지 않더라고요. 아들, 너 돈 좀 모아야 하지 않겠니? 어느 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아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윤철이가 대답했죠. 열심히 일한다면서 왜 통장에 돈이 안 쌓이는 거야? 저는 답답한 마음에 다그쳤어요. 그게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 윤철이는 머쓱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매번 이런 대화의 연속이었어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믿고 기다렸죠. 때로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가 말렸어요.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우리 아들이 언젠가는 깨닫겠죠. 그러다 3년 전쯤 윤철이가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드디어 제 아들도 제대로 된 직장인이 되는구나 싶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축하 파티를 했어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는 저녁이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들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돈을 모으지 못하고 월급날만 되면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죠. 명절 때 용돈을 줘도 금세 써버리고 얼마 전까지도 그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가끔 친구들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저는 한숨만 쉬었어요. 이러다 우리 아들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윤철이가 집에 왔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어서 뭔가 있구나 싶었죠. 평소에 윤철이라면 들어오자마자 TV부터 켜고 소파에 털썩 앉았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조심스럽게 저와 아내에게 다가왔죠. 아빠, 엄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윤철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물었어요. 저 결혼하려고 해요. 윤철이의 말에 저와 아내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뭐, 결혼? 저는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다음에 데려올게요. 윤철이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물론 아들의 결혼을 바라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윤철이가 과연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죠. 게다가 아들이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기쁜 듯 윤철이를 안아주었지만 저는 걱정이 앞섰어요. 너 결혼 자금은 준비했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게 윤철이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설마 돈도 없이 결혼하겠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열심히 모을게요, 아빠. 윤철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또 그 말이었어요. 열심히. 하지만 지금까지 윤철이가 보여준 모습으로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죠. 그래도 이번에야말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겠지 하는 희망을 가져봤어요. 아내는 제 팔을 잡고 여보, 우리 아들 믿어봐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윤철이가 약속대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윤철이가 들어섰을 때 그 뒤에 서 있던 여자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 그리고 뭔가 거만해 보이는 표정.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죠. 윤철이의 평소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 보이는 여자였어요. 제 아들은 항상 소박하고 검소한 스타일을 좋아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제 여자친구 미영이에요. 윤철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겨우 아, 그래. 라고 대답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옆에 있던 아내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죠. 아내는 평소에 누구든 환하게 맞이하는 사람인데 이날만큼은 그 미소가 어색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미영이라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대사를 읊는 것 같았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어서 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자가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저와 아내, 그리고 마침 집에 와 있던 딸 윤미까지 모두가 어색한 표정으로 식사를 했죠. 평소 우리 가족 식사 시간은 화기애애한 편인데 이날만큼은 숟가락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중간중간 윤철이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농담도 했지만 그다지 효과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어색한 침묵만 이어졌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윤철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 긴장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려 애썼죠. 결혼 말이냐? 저희가 많이 사랑하고 또 서로를 잘 알게 됐어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윤철이의 대답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옆에 있던 아내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윤미는 의아한 듯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았죠. 윤미의 눈빛에서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너희 둘 다 모아둔 돈이 있기는 하니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알고 그러는 거야? 제 질문에 윤철이와 미영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미 답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아직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살면서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미영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 둘이 과연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되었어요.
그날 밤 윤철이와 미영이 돌아간 후 저는 아내, 그리고 윤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거실에 모여 앉아 오랜만에 가족 회의를 하는 기분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밤하늘만큼이나 우리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과연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나는 걸 감출 수 없었죠. 글쎄,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평소 아들을 가장 믿어주던 아내조차 이런 반응을 보이니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아빠, 저도 좀 걱정돼요. 오빠가 모아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윤미가 조심스레 의견을 내놓았어요. 윤미도 이번만큼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거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며 흐르는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죠. 침묵이 이어지다가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래도 아들이니까 어떻게든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그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죠. 윤철이가 어렸을 때부터 보여온 불안정한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학교 성적, 대학 중퇴, 불안정한 직장 생활. 그리고 이제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까지. 여보, 그래도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요?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윤철이가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빠. 오빠가 조금 더 돈을 모으고 안정된 다음에 결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윤미도 동의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 한편으로 결정을 내린 듯 했어요.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부모로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집을 사주기로 결심했어요. 아들 내외가 살 집은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들의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고민했죠. 딸 윤미와 다시 의논했더니 아빠가 알아서 하세요. 전 괜찮아요. 라고 하더군요. 윤미는 이미 시집을 잘 가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윤철이를 위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모습을 보며 딸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아들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죠. 윤미야, 윤철이 좀 잘 챙겨줘라. 이제 정신 차리려고 한다. 제가 부탁했어요.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오빠랑 미영 언니 잘 살펴볼게요. 윤미가 대답했지만 그 말에도 걱정이 묻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 부부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 윤철이와 미영이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이 결정에 대해 고민했어요. 그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 이제 와서 물릴 수도 없고, 그저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집을 고르는 과정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너무 비싼 집은 부담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싼 집은 살기 불편할 것 같고, 이것저것 따져보다 보니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결국 적당한 가격의 아파트를 골랐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와 의견 충돌도 있었죠. 여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제가 물었어요. 글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알아보는 게 좋지 않나? 아내가 대답했죠. 결국 중간 정도의 선에서 타협을 받지만 이 과정에서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윤철이와 미영이가 이 집에서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들이 이 집의 가치를 알아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이었어요. 아내와 저는 TV를 보며 느긋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고 윤철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윤철이는 환한 얼굴로 거실로 들어왔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싶었죠. 그래, 무슨 좋은 일이니? 제가 물었더니 윤철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신혼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순간 저는 긴장됐어요.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갔거든요.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저희가 하와이로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 예상대로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해외 신혼여행이 유행이라고 하더니 우리 아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는 모양이었어요. 하와이. 거기 많이 비싸지 않니? 제 물음에 윤철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좀 비싸긴 해요. 하지만 축의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축의금으로 신혼여행을 간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야, 이 녀석아. 축의금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건 너희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도와주려고 주는 거야. 신혼여행 가는데 쓰라고 주는 게 아니란다. 윤철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요. 저희도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들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죠. 너희 둘 다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는데 신혼집 장만도 못하면서 무슨 해외여행이야. 윤철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모은 돈은 얼마 안 돼요. 하지만 미영이가 부모님께 받은 돈이 좀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실망스러웠어요. 장인 장모 돈에 축의금에 자기 돈 한 푼 제대로 못 모으고 남의 돈으로 호강하려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윤철아, 너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알기는 하니? 결혼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야. 그런데 그 시작을 남의 돈으로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다니. 윤철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죠.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윤철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순간 제 마음이 약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젊었을 때 꿈꾸던 게 있었으니까요. 그래, 알았다. 결국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철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신혼여행은 시작일 뿐이야.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축의금은 꼭 필요한 곳에 써라. 알겠지? 윤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윤철이는 기쁜 얼굴로 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과연 이 아들이 앞으로의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 가득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한 의문.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겠죠. 아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배워나가길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윤철이의 생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아내와 함께 아들 내외를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갑자기 윤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그래. 너 생일이라 어머니랑 준비하고 있단다. 아, 그러세요? 사실 미영이가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거든요. 거기서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계획을 세웠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기도 했죠. 그래. 알았다. 어디 예약했는데? 윤철이가 알려준 레스토랑 이름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곳은 도시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 중 하나였거든요. 거기. 너희가 그런 데를 어떻게? 아, 네. 미영이가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데서 먹자고 해서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일단 수긍했습니다. 알았다. 저녁에 거기서 보자. 약속 시간에 맞춰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윤철이와 미영이가 이미 와 있더군요. 미영이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윤철이는 어색한 듯 정장 차림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어서 오세요.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거북하게 느껴졌어요. 자리에 앉아 메뉴를 받아들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가격이 정말 비쌌거든요. 한 사람분의 가격이 보통 식당에서 4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도였어요. 와, 여기 정말 비싸네. 제 말에 미영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윤철 오빠 생일인데 맛있는 걸 먹어야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특별한 날이라고 이렇게 돈을 펑펑 쓰는 게 과연 옳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미영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윤철 오빠 생일인데 아버님이 한턱 내세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기들이 예약해놓고 계산은 저보고 하라니 옆에 있던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죠. 뭐라고? 너희가 예약해놓고 왜 내가 계산을 해야 하지? 제 말에 미영이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저희가 예약한 건 맞아요. 하지만 아버님이 아들 생일 한턱 내시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낼게.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윤철이를 따로 불렀어요. 윤철아, 이게 무슨 짓이니? 너희가 예약해놓고 왜 나보고 계산하라고 하는 거야? 윤철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미영이가 그러자고 해서. 미영이 말이라고 다 들어주면 어쩌려고 그러니? 너가 판단을 해야지.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싼 식당을 예약해놓고 남에게 계산을 떠넘기는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더 큰 문제는 윤철이가 미영이의 행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결혼 생활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인데 이대로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윤철이와 미영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과연 이 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어른이 된 자식의 삶에 너무 간섭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 오후였어요. 아들 윤철이와 예비 며느리 미영이가 집에 왔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니 장소를 정해야 한다면서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좋은 장소를 알아봤어요. 미영이가 환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오, 그래. 어디 괜찮은 데라도 있던가?
제가 물었더니 미영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유명한 오마카세 가게가 있어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정말 맛있대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마카세라는 말에서 이미 비싼 가격이 예상됐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고급 일식당이라고 들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마카세. 그런 곳은 꽤 비싸지 않나? 제 물음에 미영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좀 있는 편이에요. 인당 50만 원 정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50만 원이라고요? 한 사람 밥값이 50만 원이라니. 제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 돈이면 한 달 생활비로 쓰고도 남을 텐데 말이에요. 50만 원? 그게 무슨 소리야? 10명이 가면 500만 원이잖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내는 평소에 조용한 성격인데 이번엔 그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님, 상견례는 특별한 날이잖아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특별한 날이라고 이렇게 돈을 펑펑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항상 검소한 삶을 살아왔고 그게 옳다고 믿어왔거든요. 이런 사치스러운 제안을 듣고 보니 세대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누구누구 오기로 했지? 미영이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 제 언니랑 동생, 저희 둘,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윤미랑 매부요. 모두 10명이에요. 저는 잠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10명, 한 사람당 50만 원. 정확히 500만 원이 나오더군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500만 원이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이봐. 아가씨. 한 끼 식사에 500만 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되나? 그 돈이면 어떤 사람들은 몇 달을 살아? 제 목소리에 화가 잔뜩 묻어났을 거예요. 미영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내면 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기가 찼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500만 원을 내겠다고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온다는 건지. 자네가 낸다고? 돈이 그렇게 많아? 그 돈으로 살림에 보태 쓰지 않고 뭐하러 밥값에 그렇게 많이 쓰나? 제 말에 미영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아요. 이건 특별한 날이잖아요. 한 번뿐인 상견례인데.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낭비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새 살림 장만하는데 쓸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낭비를 해도 되는 건 아니야.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때 윤철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처음엔 좀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영이가 자기가 낸다고 하니까 윤철이의 말을 듣고 저는 더 실망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다니. 앞으로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걱정되더라고요. 너도 정신이 없구나. 제가 윤철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 와이프 될 사람이 이렇게 돈을 펑펑 쓰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윤철이는 고개를 숙였고 미영이는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렸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모았길래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야? 미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600만 원 모았어요, 아버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6살에 600만 원을 모았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한 끼 식사에 쓴다니
말이 됩니까?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뭐라고? 600만 원? 그게 다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6살에 600만 원 모아놓고 500만 원을 한 끼에 쓴다고? 이게 말이 되나? 미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분노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 돈인데요. 제가 번 돈을 어떻게 쓰든 제 자유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 없는 소리인가요? 결혼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뭐? 자네 돈이라고? 결혼을 앞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서야 되겠어? 앞으로 살림은 어떻게 할 건데? 제 말에 미영이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상치 못한 말을 내뱉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어요. 꼰대도 아니고 자기 돈으로 산다는데 왜 그러세요? 미영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꼰대라고요? 저를 꼰대라고 부르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뭐라고? 꼰대라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미영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맞아요. 제 돈 쓰는데 왜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 못 시키겠다. 집이고 뭐고 없어. 당장 나가.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윤철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미영이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아내는 당황한 듯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 윤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어요.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제가 윤철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 생각이었어? 앞날은 생각해봤어? 미영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전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좋은 날을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이렇게 사치스럽고 경제관념 없는 행동이 잘못이 아니라면 뭐가 잘못인 걸까요? 좋은 날. 500만 원짜리 밥 먹는 게 좋은 날이야? 제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던가? 이렇게 돈 쓰는 걸 보고 좋아하시던. 미영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철이가 미영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약간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발 진정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생각할 것 없어.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당장 나가. 아내가 저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나가라고. 당장. 이 집에 다시는 오지 마. 윤철이와 미영이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내는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너무 심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몰라. 저런 사람이랑 우리 아들이 살면 어떻게 될지.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애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줬다고요. 아내의 말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심했던 걸까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필요한 조치였어요. 우리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도 이해 못하겠어?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경제관념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겠어?
우리 아들 인생 망치는 걸 가만히 볼 순 없잖아.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취소하고 내쫓다니. 방법!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었겠어? 저 여자는 우리 말을 듣지도 않았잖아. 꼰대라고 했어. 꼰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날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영이의 눈물 어린 얼굴, 윤철이의 절망적인 표정, 그리고 제가 한 말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과연 옳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꼰대처럼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500만 원을 한 끼 식사에 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결혼 못하나요? 윤철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 돼! 너희 둘은 맞지 않아! 하지만 아버지,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미영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애원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곧 미영이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생일 파티, 500만 원짜리 상견례. 그리고 그 말들. 꼰대 간섭. 안 된다고 했잖니! 그 사람이랑은 절대 안 돼! 윤철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저 정말 미영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제발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흐느낌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건 아들을 위한 거예요. 그의 미래를 위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윤철아, 이해해라. 이건 다 너를 위해서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결정일까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요?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제 결정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철이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아내는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담소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를 했는데 이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아내는 가끔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럴 때마다 괜히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윤철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미영이와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증이 가득했지만 저는 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아들을 위한 거라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 윤미가 집에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아빠, 오빠 얘기 들었어요. 정말 결혼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애들은 맞지 않아. 윤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제가 볼 때는 오빠랑 미영 언니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았는데. 오빠가 많이 상심했대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밥을 먹겠다는 사람이랑 어떻게 살림을 꾸릴 수 있겠어? 윤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그래요, 아빠. 그날 윤철이와 통화를 하고 난 후 저는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후였죠. 윤철이와 미영이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의 관계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화해하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윤철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미영이도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듯 했고 저도 그들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죠. 윤철이가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미영이도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윤철이는 주말에도 출근하며 열심히 일했고 미영이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졌어요. 한 번은 윤철이와 미영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을 기다렸죠. 두 사람이 함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처음과는 다른 모습에 놀랐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고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윤철이는 점점 더 일에 매진하면서 미영이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미영이는 그런 윤철이에게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저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했습니다. 윤철이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거나 미영이가 필요 이상으로 돈을 썼다거나 하는 일들이었죠. 하지만 점점 그 다툼의 빈도가 잦아지고 내용도 심각해져 갔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윤철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죠.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들이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어요. 아버지, 저 미영이와 계속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들이 상처받을까 걱정되더군요. 사실 이런 날이 올 것 같다는 예감이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윤철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달라요. 제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면 미영이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여전히 돈을 함부로 쓰고 저희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윤철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미영이를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불안감, 그리고 그 후 그들의 관계를 지켜보며 느꼈던 걱정들. 모든 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변하는 건 쉽지 않지. 너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빠는 너 편이야. 그 순간 제가 얼마 전에 저질렀던 실수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제가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싶었어요. 윤철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돈을 아끼지 않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어요. 제가 야근을 하면 일만 하느라 저를 소홀히 한다고 불평하고 저는 이제 정말 지쳤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제가 얼마나 아들을 잘못 판단했는지 깨달았죠. 윤철이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그 방식이 저와 달랐을 뿐이었죠.
윤철아, 너가 늦게라도 열심히 살았구나. 아빠가 미처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하다. 제 말에 윤철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놀람과 함께 안도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나고 윤철이와 미영이는 결국 헤어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둘 다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윤철이가 우는 모습을 본 날,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헤어짐 직후 윤철이는 며칠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죠. 저와 아내는 매일 아들의 방문 앞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고민했죠.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던 걸까요?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윤철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양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저희 부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너무 나약했죠?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니. 그제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아들을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윤철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공부도 다시 시작했고 저축도 꾸준히 하더군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가끔은 제가 그동안 너무 강압적이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스스로 깨달아가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윤철이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성숙해졌고 책임감도 강해졌죠. 가끔 그가 미영이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걸 볼 때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경험이 윤철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 역시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결정을 믿고 존중하려 노력합니다. 그의 인생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옆에서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철이가 집에 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거였어요.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윤철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미영이와 헤어지고 나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 미래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기쁜 일이더군요.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기다려줬더라면 아들이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윤철아.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 아빠는 정말 기쁘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렴. 물론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좀 더 이해하고 소통하려 했다면 아들이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윤철이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갔고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 그리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법 말이에요. 가끔은 제가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윤철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윤철이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쁩니다.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아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그의 편에서 지지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아들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 모두가 조금씩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윤철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들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때의 갈등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까요.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문제든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윤철이와의 대화 후,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일방적으로 판단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 역시 많이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더 자주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고, 그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려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윤철이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저축도 꾸준히 하더라고요. 때로는 제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답을 정해주기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변화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윤철이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했을 때 저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선입견 없이 그녀를 알아가려 노력했고 윤철이의 선택을 존중하려 했어요. 그 결과 우리 가족과 새로운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걱정되는 일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들, 함께 나눌 기쁨과 슬픔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욱 성장해 나갈 모습들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이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과 감사함.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가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 가족 구성원 모두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가장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윤철이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 역시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아닐까 싶네요.